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인데요. 여러분, 고전소설 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정보량도 많고, 읽을 것도 많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이 요즘 또 노래 뭐 듣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할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한번 찍어볼게요. 아무거나. 요거 좋지. 요거 좋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그쵸? 어떤 컨셉인지도 알 것 같고, 느낌은 딱 전해지는 게 있고, 근데 이거 자막 없이 그냥 보는데 내용을 다 알지 못하겠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여기 가사 보면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방금 이 브루노마스가 부르는 이 느낌과 감성과 뭐 이런 것들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 근데 분명히 이거를 찍은 감독의 의도도 있을 거고, 이 아티스트에 대한 의도도 있을 건데 우리가 다 읽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석을 100점을 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근데 충분히 우리는 이 노래에서 느낄 만한 것들을 다 느낀 상태고, 자, 문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완벽하게 다 씹어먹듯이 모든 해석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내신의 수업을 하다 보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나름의 느낌을 얘기하면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레이디 가가랑 브루노 마스가 부른 Die With Your Smile을 보고 혹은 듣고 그 느낌이 어떤지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표현 회로가 똑같아. 우리가 시나 소설을 읽었을 때랑 뮤비를 봤을 때 저작권 걸릴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뭐 편집하면 되니까 봅시다 한번. 혹시 들려요, 여러분? 가사 들려요? 오케이. 가사 자막 없이 받고 자막 이씨 한번 봐볼게요. 느낌이 다르네요. 여기까지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노래를 보고 듣고 느낀 감정이든 주제든 뭐든 좋으니까 한 문장 이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뭐든 좋아요. 아무 생각이나 좋아요. 적는 동안 또 하나 해보죠. 이거는 배트맨 알죠? 거기 이제 조커랑 할리퀸 나오는데 약간 조커랑 할리퀸의 사랑에 이 가사를 입힌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오케이 얼마든지.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던 게 이게 오리지널 이제 그 뮤직비디오 가사가 없네. 어쨌든 적으셨나요? 뭐라도 적어보세요, 여러분. 다 좋아요. 적으셨나요? 적으셔야 돼요. 그걸 빨리 해야 돼요. 그걸 하셔야 국어가 드디어 시작이 돼요. 빨리 적으세요. 뭐든 좋으니까.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 적으셔도 돼요. 그냥 적으세요. 12페이지 왼쪽 위에다가 방금 Die With Your Smile을 보고 여러분 느낀 뭐 감정, 생각, 주제 뭐든 다 좋으니까. 뭐 할리퀸 예쁘다 뭐 이런 거. 좋고 이상하게 생겼다 뭐 다 좋으니까 뭐든 적으세요. 됐죠? 자,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 소설도 뭔가 표현한 거잖아. 그럼 봐봐. 표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표현하는 사람의 표현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라도 한 문장이라도 표현을 하는 순간 시작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의 공부를 학교 다니면서 분명히 한단 말이야. 학습활동 쓰거나 하면서. 물론 Die With Your Smile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자, 그럼 이 소설도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여러분 혹시 그 배트맨이라는 영화 알아요? 배트맨? 알아요? 모른다. 그러니까 알긴 안다. 알긴 알죠, 대충. 그리고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할리퀸 나오고 조커 나오는데 얘네가 악당인 것도 알아요? 대략 느낌상 그렇잖아. 그럼 봐봐. 얘네들 얘기인 거야. 이것도 소설인 거죠, 결국에는. 오케이? 그럼 도대체 이 소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인데, 자, 친절하게 또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요. 배경이 뭐냐? 가부장적 사회. 아까 의도치는 않았어요. 배트맨에 나와 있는 거는 고담이라는 되게 뭐라 그럴까? 범죄 도시? 여기는 가부장적 사회. 그럼 가부장적 사회가 뭔지는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핍박받는 건 누구예요? 여성 주인공들이 핍박을 받죠. 그러면 가부장적 사회라고 읽지만 우리는 배경이 이렇구나.
인물이 여기 있겠구나. 억압적인 성벌 규범 맞죠? 이런 게 그들한테 주어진 뭐가 되겠어? 시련이죠. 벗어나 주체적으로 삶의 개척에 나가니까 극복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시련과 극복은 단순히 여성과 가부장제 사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군대 가기 싫었거든요.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군대를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저 병역의 의무도 안 하려는 그건 둘째치고 일단 가기 싫다고. 그리고 왜 내 자유에 병역의 의무 때문에 왜 내 자유를 침해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런 것처럼 뭐든지 시련이 있고 시련에 대한 극복이나 해소는 우리 모두한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가장 단적으로는 난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학원에 보냈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내가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땡땡이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몰라 그냥 공부하란 말이 안 나오게끔 열심히 잘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해소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 여기서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사회제도를 고치지 못하니까 일단 사회제도 속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남장을 하는 거죠. 남장을 하니까 공정위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 자 국가의 질서가 법이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면 막 되게 억울해 그럴 수 있는 니네가 겪는 일은 아니야. 반대로 지금은 남자들이 여성과 법적으로 싸우면 보통 남성들이 요즘은 불리하거든요. 어쨌든 국가 질서적으로 봤을 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있을 때 공적 영역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있었던 거고 성별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흑인 남성한테 참정권이 안 주어지다가 흑인들한테 참정권이 주어지게 됐고 또 백인 남성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다가 백인 여성들한테도 주어지게 된 것처럼 어쨌든 그 시절에는 국가 질서적으로 봤을 때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였냐? 남장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위로 있는 이걸 쓰는 거는 교집합이라는 거야. 여성이지만 남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성이면은 어디 쪽에만 속해야 돼? 이쪽에만 속해야 돼요. 근데 여성이면서 남장이면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질서 때문에 사적으로 뭔가 행동을 못하는 거 어떻게 해결했다? 이렇게 해결했다. P는 프로블럼, S는 솔루션. 자, 봐봐 얘들아. 기본적으로 저는 표현하는 직업이요. 그래서 지금도 색깔펜이나 써서 또는 말로 표정으로 표현을 한 거야. 자, 국어는 표현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5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라는 형태로 하기도 하지만 이게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금방금방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위적 스마일을 딱 보고 듣고 느낀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되게 쉬운 거거든. 근데 그걸 수업 시간 하라 그러면 되게 어렵게 느끼는 거야. 자, 그 지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 국어가 되게 쉬워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줄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핍박받는데 어떻게 여성들이 남장을 해서 해결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 남장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 공적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 신분도 됐지만 징벌의 요인이 되는 불안도 있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래도 네가 극복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여성으로서 남장을 하게 됐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 공적 진출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는 처벌의 불안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결과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적인 어떤 유명함, 지위 어쩔 수 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겠더라고. 오늘 필기 정리하셨죠?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오늘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입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경찰서를 갔다 왔어요. 물론 내가 잘못하진 않았겠죠. 이제 나쁜 놈을 때려잡기 위해서 내가 직접 때려잡을 수도 없으니 법적으로는 이제 고소라는 걸 통해서 했는데 제가 느꼈던 건 그냥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남성한테 있어 수트는 일종의 전투복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갑옷 같은 거요. 두 번째는 막 수사를 진행하는데 내가 직업을 그냥 학원 강사라고만 했지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사람이라고는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학원 강사라고 했을 때랑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라는 말을 들은 수사관님께서 검색을 해서 나오는 걸 보고 저를 대할 때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왜 그러냐. 이런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저 사람을 인정할 만한 뭔가 있는 사람이니 저 사람이 한 고소를 그래도 좀 더 신빙성 있게 볼 수 있는, 아무나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보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한테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뭐 좋은 대학 나와라, 좋은 과 나와라, 좋은 직업 구해라.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제가 이제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고소를 하는 건 억울한 일이 생긴 거잖아. 근데 그걸 사적으로 뭐 때리고 다닐 수는 없어요. 아, 차라리 진짜 법이 없었으면 차라리 편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때리고 다닐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고소를 하냐도 다를 거 아니야. 범죄자야, 전과자야. 전과자가 하는 거랑 깨끗한 사람이 하는 거랑 또는 어떤 사회적 신분에 어떤 그런 게 있는 사람이랑 뭔가 개런티 된 사람이랑 그런 거 알 수 없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제가 어떤 했던 활동들 이런 거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사실은 그런 게 또 영향을 주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봐봐. 여기도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거잖아. 왜? 너희는 신분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남장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 실력이 뛰어났고 워낙 잘했기 때문에 오강의실에서 자습하거나 여기 자습해도 돼요. 예.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분에서 인정을 받은 거야. 그렇게 좀 일하시고.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략 그런 주제가 나오겠구나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인물들 나와요. 뭐 유생이 나오고요. 뭐 춘행이 나오고요. 뭐 자주자매가 있을 거고요. 채왕과 자주가 있을 거고요. 태우가 있나 봐요. 그러면 일단 내용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나 보구나 정도를 일단 좀 일하고 계시고. 자주자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A의 어떤 엮인 것들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A를 읽고 이제 아보고요. 자, 38번. 기역, 니은에 담긴 바라, 의도라고 했는데 기역, 니은 가지고도 풀어줘야 되나 봐. 자, 그러면 차분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저랑 똑같이 따라오세요. 초반부, 샵 1이라고 쓸게, 장면. 인물, 사건, 배경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남촌 땅이라는 거 배경이죠. 이업이라는 사람 인물이죠. 자, 아들 형제가 있는데 같은 과거 시험에 급제함을 유생이 듣고 이업을 보고 치한 후 자, 그럼 봐. 이업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업이라는 사람의 아들 형제가 있고요. 급제라는 사건이 있었고 치아 뭐 칭찬한 거죠. 유생이 칭찬을 했죠. 돌아와서 부인 왕씨의 이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은 팔자가 희귀하여 두 아들이 한 집안의 높은 지위를 얻어 이름을 알려지니 우리는 어찌 쓸데없는 세 딸을 또 밤낮을 걱정하는 고. 보니까 자, 이업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사회적 신분이 높을 수 있는, 왜냐면 성별에 따라서 신분이 나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딸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죠. 사회적 성공에 있어서 일단 성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시녀 춘행. 웃으며 말하길 우리 새 소전은 무예를 숭상하오니, 그러니까 이제 남성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여성한테 사회적으로 허락된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죠. 그리고 이제 왕씨 부인이죠, 다지. 그래서 엄마가 아, 그러지 말라고 좀 지금 아버지를 설득한 거죠. 자, 날이 새길 기다렸다.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장면에서의 사건은 누구? 세 딸의 아버지인 유생이 이업이라는 사람과 대조를 했죠. 자기는 세 딸이 있고 세 딸은 사회 진출이 안 돼. 두 아들이 있고 아들 둘이 급제를 했어요. 맞죠?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첫 번째는 한탄을 하고, 두 번째 사회 진출이 안 되는데 무예를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사회 진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탄을 하고 무예를 익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했죠. 그래서
장면 1번 핵심 사건 이거였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뭐 재벌집 아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걸 물려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가수하고 있고 막 딴따라하고 있고 연예인하고 있으면은 저 아버지가 되게 못마땅해 하는 그런 장면하고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또 뭐 이런 거야. 뭐 인종차별이 있던 시절이야. 뭐 백인 여성하고 흑인 남성이 서로 사랑을 해. 그랬더니 백인 여성 집안에서 막 난장판이 벌었어. 또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보시면 알겠지만 로미오 집안과 줄리엣 집안이 서로 원수기 때문에 서로 막 반대하잖아. 그런 것처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죠. 화가 났고.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제 했던 거죠. 우리 대인의 성품이 급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대인이라고 얘기할 거 누구밖에 없겠어요. 아버지죠. 유생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 걱정이 되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예를 공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성격도 급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예 우리가 성공을 이루고 오자. 그 일 한 거죠. 우리가 성공을 하고 오자.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벽주가 얘기했고 언니 말씀에 가장 유쾌하나 공명을 다시 부모를 만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언니는 깊이 생각을 하고서 자주가 또 무견부답하니 명주가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아래 건 명주가 답한 거고요. 벽주가 아래 걸 답했겠죠. 우리가 비록 여자다 하루에 함께 태어났으니 10년 계하면 정한 소원을 이룰 것이니 언니를 유해치 말고 한마디로 결단하옵소서. 언니가 자주고 자주가 얘기를 듣고 결정을 했죠. 남자로 출입에 가는 곳을 구하니 하물며 우리는 여자의 몸이라 거칠을 명백하자라고 얘기해서 이걸 어쨌든 편지 한 통을 써서 얘기했죠. 자 그럼 봐봐. 지금 A 장면은 지금 어떤 장면이야? 그렇죠. 사회적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갈등도 있고 이것을 극복하는 해법은 사회적 성공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의논하고 결심을 하고 실행으로 옮기고 있죠. 그리고 부모한테 편지 써가지고 알렸고 그리고 핵심 사건인 남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남장을 하게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아까도 있지만 첫 번째 사회적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그래서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다. 극복 해법을 생각했더니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의논하고 결심해서 실행까지 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남북을 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자매가 사회로 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나왔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되게 뻔해요. 그럼 성공했겠지. 그래서 채완 삼형제를 만나서 뭐 보나마나 둘이 뭐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형제를 만나서 무예 학문 익히는 사건들. 그래서 공을 세웠고 높은 벼슬을 받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뭐 뻔하디 뻔한 얘기. 자, 네 번째 장면. 근데 보기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얘네들이 이거는 남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한 거잖아. 그러면 나는 벌써 예상이 된다고. 아마 남장한 게 밝혀졌죠. 밝혀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웠겠죠. 하지만 공이 높으니까 면제를 줬을 거고 그리고 공을 더 세우게끔 해줬겠죠. 자, 그리고 인물들이 아까 여기에 5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딸까지 해서 6 인물. 그 다음에 삼형제 7. 상은 이제 황제를 상이라고 해야 돼요. 8번째. 문감, 무감 모든 신하들이 모시고 태후, 왕후 뭐 9, 10이라고 해볼게요. 육궁 비빈과 대신명부를 불러서 즐겼고 최완 등과 자주 등에게 명령하시길. 여기는 이제 3자매죠. 여기는 3형제고 그래서 즐겁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서겠습니다. 씩씩했고 아름답게 여겼고 엄한 명령을 내리시기를
피해가 주민 자주가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려서 폐하 지금 온 세상의 부모가 되어 충성스러운 신의 간함을 받을. 자,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약간 황제랑 그 다음에 자주랑 뭔가 지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뭐라고 했냐? 명령을 했죠. 그래서 너희 즐겁게 해라. 그리고 채완 등은 옷을 벗으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봐봐. 지금 보면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 옷을 벗어야 되죠. 그 옷을 벗으면은 채완은 남성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기 3제만은 여성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사건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채완 등은 술 취해가지고 뭐 옷 벗으면 되지 하고 옷을 벗어 들어가고자 했는데, 자주 등은 우리 옷 벗으면 여성에게 들어갔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명주가 거부하는 사건이죠. 설득을 하겠죠. 그래서 뭐 채통을 지키셔야지 이러면서 거부하게 됐고, 상은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은 했지만 내 말을 안 들어라고 하면서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죠. 그리고 자주가 또 설득을 하죠. 슬프게 울었고, 상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옷을 강제로 이제 벗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죄를 청하니 너희 뭐 잘못한 게 있어? 라고 했더니 우리 여자예요 라고 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죄를 뭐야? 여자가 남장을 하게 된 남장을 하게 되어서, 다시 정리하면 남장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이제 들어봤으니 임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에서는 남장 사실이 밝혀졌으나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을 해줬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오른쪽 넘어갑시다. 그래서 태유와 왕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별 내용 없죠. 읽어보니까. 자, 정리하면 이제 이거예요. 초반에는 딸만 있으니까 우리 딸들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데라고 한탄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야 그럼 우리가 성공해서 오자라고 자매들끼리 딱 했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 성공이 참 좋았지만 결국에는 밝혀졌죠. 뭐가? 여성이었다는 게. 여성이라는 게 밝혀지는 것도 잔치를 하는데, 야 저기 물고기 좀 잡아라 라고 하니까 당연히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옷이 젖으면 안 되니까 옷을 벗고 가야 되는데, 남자들은 옷 벗고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오는데 여자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거부를 하다가 막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실직고 할게요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자였어요 사실은. 그래 그래 그건 죄긴 하지만은 너희가 워낙 지금까지 해놓은 공이 있으니까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게 라고 하면서 사실은 용서해주면서 끝나는 거죠. 국법에 따라서. 전체 이야기 좀 정리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답을 좀 골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번 선지 괜찮죠? 자, 2번 선지. 이걸 칭찬했다고 해야 될지 고자질했다고 해야 될지 판단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봐봐. 칭찬한 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고자질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좀 이따 판단해 보시고, 세 번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좀 이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다섯 번째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36번에 2번을 판단해 볼까? 무의 실력을 칭찬한 건지 고자질한 건지 판단해 보자. 그렇죠. 웃으며 말했는데 화가 미칠까 근심이 된다라는 거는 고자질이야 아니면 칭찬이야? 고자질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칭찬했다기보다는 고자질이 맞구나.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말하기 방식인데 자매들끼리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다. 뭐 실패 시에 위험이 있다. 뭐 인용이 있다. 뭐 계획에 지체 없음을 요구하고 있다. 뭐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뭐 근거가 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자매 중 하나를 주시 인륜이 산란하다 부모가 너그럽고 인자한 될 것이다. 셋이 동시에 인간에서 태어나면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라는 걸 바꿔 얘기하면 천명이에요. 그러면 천명, 하늘의 뜻이 있으니까 하늘의 뜻을 근거로, 천명을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벽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했을 때에 대한 가정과 걱정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길 얘기하고 있고, 자, 명주는요, 결단해라, 신속하게 판단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는 곳, 거취를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키워드들이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37번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방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읽어봤으니까. 자, 보니까 보였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보니까 지체 없이 빨리 하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자주가 아니라 명주가 옛사람 인용도 했죠. 언니 유해치 말라고 했고 자주가 대답했으니까, 네, 명주가 아니라 자주가 아니라 명주죠. 빨리 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건 명주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제 이런 문제는 화법 문제가 문학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학 소설 문제집 화법 같은 스타일로 풀 수가 있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여러분이 이제 힘들어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고전소설 줄거리가 안 잡혀서인데 방금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잡히셨을 거고, 그러면은 전체 내용을 보면 36번 같은 거 푸실 수도 있고요. 37번은 사실은 뭐 문학 소설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합법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푸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38번 기억 니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아이의 상스러운 놀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이죠. 왜냐,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왜 안 시킨 짓을 하냐, 너희 그런 짓 하다가 집안 망하면 어떡할래라고 화를 내니까, 그 애들 장난이니까 좀 가볍게 봐주세요라고 얘기했고, 자, 여기 놀이는 뭐야? 잔치와 유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둘 다 공통점은 설득이죠. 아버지로부터 딸 보호하기 위함이고, 여기도 왕을 설득해서 옷 같은 것을 안 벗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신분을 안 밝혀주니까. 하셨고, 그럼 38번은 1번인데 그렇죠, 별일 아니에요, 애들 장난이요 라고 축소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부당을 비판한 거 맞고, 둘 다 딸의 보호나 아니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위기상황 벗어나려고 한 것이다. 정답은 1번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되셨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그렇죠,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가부장제 맞죠. 그리고 억압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자지만 공명을 이렇게 금연하는 거는 사회적 제약 거부, 주적 사회 개척도 맞죠. 3번 남장이 공적영역에 진입을 가능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난장을 했으니까 공을 세워서 지금 관료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위기도 왔죠. 정치가 탄로나게 되니까. 자, 4번은 스스로 밝힌 게 유도한 게 아니라, 글쎄요, 그냥 임금은 이걸 유도하지 않았고 임금은 그냥 뭐 했어? 그냥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장난 때문에 세 자매가 스스로 자백을 한 거죠. 그래서 유도했다 X고 자백이고, 두 번째 징벌할 할 생각도 없었고요, 단죄할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면해줬으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여기까지 풀고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